자, 여러분들 우리가 문과에서 사탐 과목 중에 아마 절반 이상은 국어의 비문학적 논리로 풀어갈 수 있는 과목들입니다. 그리고 사탐에서 결국은 1등급을 가르는 문제는 바로 암기보다는 그 주어진 조건들의 관계를 통해서 풀어가는 논리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탐을 단순히 암기했을 때 1등급으로 가는데 크게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건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중요한 건 국어를 공부할 때 논리라는 틀로 문장과 문장의 관계를 보고 한 문장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서술어를 잘 보고 그런 서술어들의 논리 범주를 보는 그 방법을 통해서 제가 국어 시간에 비문학과 문학의 논리를 가르치는 방법을 통해서 사회문화 문제, 오답률이 높은 문제를 오늘 가볍게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회문화, 생활윤리, 윤리와 사상에서 오답률 1, 2를 다투는 문제를 가지고 쭉 풀어줄 텐데 오늘은 첫 번째로 사회문화에서 오답률이 높았던 요 문제를 논리라는 걸로 한번 풀어보도록 합니다. 저는 A라는 이론이 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주어진 문장만 가지고 풀어갈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머리 식히는 겸 한번 보시고 문과생들은 사탐 같은 경우는 저렇게 풀어가면 되겠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 학습법 TC로 논리로 영어 빈칸 추론하고 단락 연결하는 방법 쉽게 하는 것을 2개를 올렸습니다. 그것도 한번 보시고 이번에 한번 사회문화를 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 볼게요. 자, 6번 문제였는데 밑줄 친 A 이론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오답률이 60% 정도 되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됐던 게 자, 오답을 체크한 학생들의 거의 40%가 전혀 관계 없는 걸 답으로 했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문과 사회문화 선택하는 친구들이 논리가 좀 많이 부족하구나 라는 걸 깨우쳤거든요. 문과 공부는 정말 비문학만 알면 모든 과목들의 논리를 연결시켜서 쉽게 접근하고 점수를 좀 더 수월하게 확보할 수 있고 정확하게 답을 찾을 수 있거든요. 한번 잘 보세요. A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저는 A 이론을 모르고 주어진 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사회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 A 이론은 그럼 A 이론은 불평등을 설명하는데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와 더불어 그러면 이게 하나가 있고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을 경우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생산수단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계라고 합시다. 예를 든다면 그러면 기계라는 걸 갖고 있는 사람과 일과 사회 불평등 그러면 없는 사람과의 불평등이죠. 더불어 and 또 하나가 있는 거죠. 더불어 소득이나 부의 크기도 그러면 소득이나 부의 크기도기 때문에 이건 또 다른 거죠. 두 개가 같은 게 아니죠. 더불어와 도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개입니다. 크기도 계급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본다. 그러면 여기까지 본다면 자, 계급이라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2가지 요인이 있는 거네요. 하나는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럼 생산수단 소유 여부로 만약에 가지고 있으면 뭐 상류층 정도가 될 것이고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뭐 하류층이 되겠죠. 이게 바로 뭐냐면 불평등이죠. 불평등의 이유가 되는 거죠. 천천히 보세요. 자, 60%가 틀렸던 문제니까 보면 또 한 가지는 뭐다? 소득이나 부의 크기 도 역시 자, 소득이나 부가 크다면 역시 상류층이 될 것이고 작다면 우리는 뭐 작다나 적다가 된다면 이건 적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적다면 하류층이 될 것이고 그래서 불평등이라는 거죠. 그런데 계급을 결정할 때 이게 상류층인지 하류층이 결정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결정한다는 거죠. 잘 보세요. 그러나가 나왔어요.
그러면 앞에 두 가지에 뭔가 한계가 있거나 우리 비문학에서 파트를 준다라는 건 앞에 있는 것이 갖고 있는 한계. 완전 뒤에 화제가 바뀌면 정반대 얘기 나와야 돼요. 근데 이제 한계가 나올 것 같아요. 소득이나 부의 크기는 계급관계의 산물일 뿐. 계급관계. 계급에 의해서 만들어진 산물일 뿐이지 계급을 구분하는 요인은 아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회 불평등 현상을 일으키는 것은 설명한 A로는 두 가지를 설명했어. 생산수단 소유 여부와 그 다음에 소득이나 부의 크기도 계급을 결정하는 거라고. 이게 바로 뭐냐면 A이론이란 말이죠. A이론에서는 쉽게 말하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접속사가 이제 뭐가 나왔어요? 이제 접속사가 파트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파트가 나왔다면 이 이론의 한계인데 이 중에서 요걸 끄집어 나왔네요. 요거는 아니야. 요거는 계급을 결정하는 요인이 원인이 요소가 아니고 얘는 오히려 계급으로 생긴 결과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산물이라는 건 결과야 이런 말이죠. 다시 해볼게요. 무슨 말인지. 이거 비문학이에요. 비문학. 앞에 두 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래서 얘네들이 두 개의 요인이 돼서 얘네가 원인이 돼서 이렇게 계급이라는 상류나 하류 계급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 이거거든요. 결과를 만들어내. 얘가 원인이야 이거래요. 근데 파트가 나오면서 그 중에서 얘는 계급을 만드는 원인이 아니야. 상류 계급 애들이 만들어지면서 상류 계급 애들이 소득 부의 크기를 많이 갖게 되는 결과지 이런 얘기지. 쉽게 말한다면 이거지. 생산수단 요구를 갖고 있는 애들은 벌써 상류계층이 되고 그것 때문에 상류계층이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득과 부가 커지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지. 이게 논리입니다. 이거 문장 논리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얘네들은 계급 결정의 요인,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그러면 반대로 원래는 얘네 둘은 A이론은 둘 다가 원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또한 A이론에서 사회 불평등을 구성하는 요인, 불평등 구성하는 요인, 원인으로 보는 지위나 파당도, 지위나 파당도 기본적으로 계급관계에 의해 규정될 뿐이며 그 자체로는 독자적인 기원을 가지지 못한다. 그럼 이것도 잘 보세요. 도니까 자, 또 하나 해볼게요. A이론은 이거 말고도 또 필요한 거네. 또 아니니까 사회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요인이 바로 뭐냐면 지위나 파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도 원인이라는 거예요. 사회 불평등, A이론, 계급을 만들어내는 요인이라는 거예요. 사회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원인이다 라는 거죠. 또한. 그런데 규정될 뿐. 기본적으로 계급관계, 그냥 요인으로 보는 지위나 파당. 근데 A 애들은 이거를 불평등의 요인, 지위나 파당을 요인으로 보는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계급관계에 의해서 이미 계급관계에 의해서 규정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또 뭐다? 얘도 결국은 계급이 먼저 만들어지고 이 계급에 의해서 얘네들이 나온 결과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자적으로 얘네들이 계급을 형성하는 원인이 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다시 정리해 볼게요. 지금 간단합니다. 보면 여기 다시 지워볼게요. 지금 우리는 논리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A이론은 사회가 불평등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 거야. 하나는 생산 수단의 소유 여부, 하나는 소득이나
부의 크기. 하나는 뭐야? 지나 파당. 그런데 A1호는 얘네들이 불평등을 일으키는 뭐라고 보는 거죠? 얘는 합쳐서 원인이라고 보는 거죠. 이게 원인이고 불평등이 나는 결과. 그래서 이 원인들 때문에 계급도 만들어졌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빠트 하면서 그건 아닌 것 같다. 바로 뭐냐면 여기에 있는 소득과 부 얘네들은 계급에 의해 계급이 원인이고 이 계급에 의해서 얘네들 두 개는 만들어진 얘네들은 결과일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논리 범주 안에서만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딴 생각을 집어넣으면 안 되거든요. 한번 볼게요. 그러면 지위 불일치 가능성을 인정한다. 이게 뭡니까? 지위 불일치 가능성을 인정한다는 말은 뭘까요? 여기 나와 있는 지나 파당 이거죠. 그러면 지나 파당을 가지고 있는 얘네들은 뭐에 의해서? 계급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그러니까 뭐야? 계급이 다르다면 뭐야? 지위도 같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위가 불일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다시 한번 지위 불일치성이라는 건 계급이 다른다면 계급이 원인이니까 계급이 다르다면 지위도 파당도 다를 수 있는 결과. 지위가 서로 불일치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니은 보세요. 다원적 측면에서 사회 불평등 현상을 파악하고 있다. 다차원적 측면이라는 말은 보다시피 생산, 소득, 지위라는 세 가지를 통해서 불평등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역,니은이 맞는 거고. 지금 보세요. 동일 집단 구성 간의 강한 연대식 이 글에서는 전혀 연대 함께하라가 찾을 수가 없어요. 리을 사회 불평등 현상을 불연속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상태로 불연속적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말 연속적이다 불연속적이다 이런 관계의 범주는 아예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다 이거를 찍었어요. 이거를 리을을. 근데 이거는 이 글의 범위에서 전혀 언급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사회 불평등 현상을 일으키는 것이 세 가지의 원인 때문이고 이 중에 두 가지는 오히려 계급 때문에 생긴 결과물이다. 그래서 소득부, 지위가 만약에 얘네들은 계급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 계급에 의해서 소득부가 달라지는 거고 계급에 의해서 지위 파당이 달라지는 거다라는 거죠. 얘가 원인이 돼서 이런 게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위 불일치랑 다차원 측면에서의 사회 불평등 현상을 얘기한다라는 이 논리 범주에서만 보면 기역, 니은이 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크게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글을 제대로만 읽는다면 이 논리 범주 안에서 우리 문학도 보기가 주어지면 보기가 이별이라고 말했고 그 이별을 봤더니 그리고 님을 그리워한다라고 말했으면 어떤 시가 나오든 그 시는 이별과 그림 속에서만 해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논리 범주예요. 비문학에서도 서론에서 무언가를 말한다고 했으면 역학 중에서도 두 물체를 요소를 동시에 보느냐 못하느냐로 서론에서 범위를 잡아놨으면 그 다음 뒤에 나오는 단락의 내용은 무조건 두 개를 동시냐 아니냐 그 얘기만 해야지 역학 알고 있는 다른 얘기가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5번을 많이 선택했다라는 건 이 주어진 보기 조건에서의 논리 범주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채 그냥 여러분들이 암기해서 풀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오답률이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사회 과목을 공부하더라도 반드시 주어진 조건의 논리 범주를 본다라는 거. 하나만 더 얘기해 볼게요. 논리 범주란 바로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3호선에서 대치역의 전철을 탔다면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3호선이라는 범위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중간에 다음 역에 2호선 역에 내릴 수가 없겠죠. 3호선 대치역을 탔으면 반드시 3호선 라인 중에 그 다음 역은 3호선 역밖에 내릴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2호선, 1호선 내용에 있는 선택지를 고르고 있는 겁니다. 이 논리적 범주가 3호선이라는 걸 찾아냈어야 되고 그 범주에서만 생각을 하는 게 논리고 공부의 전부입니다. 꼭 명심하셔서 꼭 여러분들이 그렇게 논리를 익혀서 모두 사탐 만점 받기를 바라고 국어 공부도 이제부터는 논리로 하는 거구나, 암기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으로 전환을 하고 국어도 100점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